안녕하십니까, 이진건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25 7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웬일로? 정부 측 설명으로는 이제 그간에는 대통령이 참석을 안 했다가 이날 처음으로 참석한 건데, 이건 정부 기념일이어서 대통령이 오히려 안 가는 것이 관례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날을 왔다는 건데, 웬일로?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 다음에 참석해서 6.25 노래를 같이 불렀다는데요. 합창을 했다는데, 그 노래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 이즈리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이렇게 시작된 노래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어릴 때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김일성 집단이 우리 조국을 짓밟아 왔다, 그 원수들이, 이걸 분명히 하고 있죠. 이 노래를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불렀다는 겁니다. 또 웬일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참석했구나, 이렇게 느껴질 만한 대목이 또 있습니다. 우선요, 전사자 유해 147구가 도착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 맞춰서 이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유해 봉환이라는 것은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한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행사가 됩니다. 이게 남북 화친의 상징일 수가 있거든요. 상징적인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우리한테 바로 보내준 것도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를 갖는 행사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이제 남북미 3국의 소통이라는 데 협력, 이걸 상징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재작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이 만나서 미북 정상회담을 가졌죠. 그리고 4개 항에 합의했는데 그 제4항이 바로 전사자 유해 송환, 이겁니다. 미국은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미국은 전쟁 국가지요. 세계 도처에서 이 시간에도 미군이 참전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 외국으로 젊은이들을 보낼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위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JPAC라고 해서요, 미국의 그 전쟁 포로 및 실종자 확인 합동사령부가 있습니다. 하와이에 그 본부가 있는데요. 그 사령부의 이제 슬로건이요, 뭐냐면, 조국은 당신을 결코 잊지 않는다, 적진에 두고 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모두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런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유해 송환, 여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도 이제 그걸 본받아 가지고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이걸 이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죠. 근데 재작년 9월 달에 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거기서 김정은이 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남북 군사 합의서가 도출이 됐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남북이 이제 화살머리 고지라는 데서 시범적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 발굴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언제 약속시키는 거 봤습니까? 우리 군만 가서 이제 발굴 사업을 벌였죠. 그게 재작년 10월부터 했습니다. 본격화된 게. 그래가지고 이제 늘 우리 군만 가서 이제 계속 발굴을 해왔는데, 지난번에 그 16일 날 개성공단의 그 공동연락사무소, 이게 김여정이 지시로 폭파되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에 잠정 중단된 상태죠. 이처럼 말이죠, 이 유해 발굴 사업, 그 다음에 그 송환,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부의 국책 사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송기가 오는,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 장소에 맞춰서 거기서 6.25 기념식을 한 겁니다. 그게 어디냐? 서울공항 경납고였습니다. 그 자체가 선전 효과가 대단한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우리가 발굴해서 온 것도 아니고, 북한이 우리한테 직접 발굴해 보낸 것도 아니고, 미국하고 사이에서 이제 그 합의에 따라서 미국으로 보냈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이제 우리 전사자니까 하와이에서 우리한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여하튼 먼 길을 돌아서 비로소 조국의 품에 안긴 거죠. 그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뜻깊은 그런 행사였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선전하는 그 선전 효과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이 점이죠. 문 대통령은요, 6.25 기념식에 참석한 게 아니라 이 봉환식에 참석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문 대통령 최근에 김여정으로부터 아주 호되게 당했죠. 모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위협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보면 6.25 기념식 참석했다 이 자체로서 소심한 복수를 한 셈이 될까요? 아마도 김정은이 남매 눈도 깜빡 안 할 겁니다. 그런데요, 문 대통령 그날 거기 가서 잊으랴 이 노래를 같이 불렀다는데, 그랬으면서도 기념사에서는 김일성이가 전면적으로 남침해서 벌인 그 동란이었다 이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주체가 없는 그런 연설이 된 거죠. 행동 주체가, 행위 주체가 생략된, 아니 배제된 그런 기념사였습니다. 이런 기념사를 왜 합니까? 물론 거기 뭐 유엔군이 결성돼가지고 우리를 도우러 온 그 과정을 잠시 설명하는 가운데 김일성 그 이야기 한마디쯤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직접적으로 딱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요 이번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문 대통령의 그 상투적인 그런 화법입니다. 김일성을 거론하지 않는 것, 북한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는 것, 그게 지난번에 그 천안함 폭침 10주기 추도식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긴 추도사를 하면서 그게 북한의 소행이었단 말은 단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오죽하면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창자 여사가 대통령한테 다가가서 누구의 소행입니까?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그렇게 겁을 낼 거면서 뭐하러 그 기념식에 가서 잊으랴 그 노래를 따라 불렀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요 이 6.25 기념식에서 늙은 군인의 노래가 합창되었답니다. 합창이니까 대통령도 따라 불렀겠죠. 늙은 군인의 노래, 그것이 무슨 뭐 군인들의 용기, 사기 이런 것을 진작시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게 아닙니다. 나 태어난 이강산의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길 언 30년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뭐냐? 직업군인의 애환을 담은 노래죠. 그 푸른 군복 속에서 청춘은 다가고 우리 아이들은, 내 자녀들은 서럽게 컸다. 그런 노래예요. 이게 또 특히 이제 제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군인의 노래였지만 1980년대 이후에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노동자들의 투쟁, 그 투쟁가였어요. 이게 늙은 노동자의 노래 이런 제목으로 개사가 돼서 아마 노동자 치고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필이면 그 노래를 6.25 기념식에서 부릅니까? 봉환된 147구의 주인, 그분들, 우리의 전쟁 영웅들, 이분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런 기분으로 나갔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모독도 이런 모독이 없죠. 문 대통령 말이죠. 차라리 이런 행사 군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지. 그랬으면 군인들답게 행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신이 거기 가서 이 행사의 의미를 이렇게 왜곡시키는 겁니까? 굴절시키고. 대통령으로서 도리가 아니죠. 왜 그런지 그 심사를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될 듯 하면서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말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엇나갈 것인지, 그 엇나가는 한계가 어디에까지 이를 것인지 기가 막힙니다. 참. 제발 정신 좀 차려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